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생활 10여 년 이상 하고 그 중에 강력팀장도 하고 경제범죄수사팀장도 하고 본청 수사국에도 있고 뭐 이런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변호사 생활 시작해서 현재 현직 변호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력이 되게 특이하신 것 같은데 네. 경찰대 출신이세요? 예, 경찰대학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대 하면 정말 제가 알기로 되게 들어가기 힘든 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찰대를 가셨는데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두시고 이제 변호사의 길로 이렇게 전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경찰 생활을 하면은 승진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투입해야 되죠. 그런 시간 대비해서 이제 보수나 처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경찰보다는 변호사 생활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경찰대를 들어갈 땐 그걸 모르고 들어가셨었나요? 경찰대를 들어갈 때는 이제 19살, 20살 되는 아이들이죠. 사실 고등학생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경찰대학이라는 곳이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많이들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학비를 좀 100%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예. 그런 비슷한 이유로 사관학교로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왜 변호사님은 사관학교가 아니라 경찰대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관학교는 이제 뭐 군인이지 않습니까? 사관학교를 나왔을 때. 네. 근데 이제 경찰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그때 대학 가는 것이 대부분 성적 맞춰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현재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사관학교보다는 경찰대학이 훨씬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부 잘하셨나 봐요. 공부는 뭐 열심히 했습니다. 반에서 혹시 몇 등 하셨었어요? 반에서 뭐 거의 뭐 순위권 안에 들었죠. 반에서 아니라 전교에서 1등 했었죠, 항상.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 이제 저희 400점 만점일 때 뭐 한 2개 정도 틀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 서울대를 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서울대 갈 수 있었죠. 서울대 가려고 원서도 내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대학은 예비 입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비 입학을 해서 2주, 3주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비 입학 들어가는 그 날짜와 서울대 면접 날짜가 같은 날이에요. 저희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선택을 했었죠. 경찰대 가는 게 낫겠다. 그럼 그렇게 경찰대를 다니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건가요? 4년 동안 다니죠. 경찰대학교 4년 다닌 다음에 첫 근무지가 어디였어요? 저는 이제 경찰대 졸업하고 이제 성적 상위 이제 10명에게 대학원을 보내주는 혜택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해가지고 전 대학원을 먼저 갔었고, 거기서도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때 뭐 대학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동기생이 총 몇 명이었었나요? 120명이죠. 120명 중에 10등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몇 등까지 가셨어요? 졸업할 때 뭐 법학과 4등이었죠. 법학과, 행정학과 2개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법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예요? 대학교 자체도 법학과를 가려고 했었고 사법시험 준비하려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사법시험 꼭 봐야 된다, 너는. 예전 분들이시니까. 네. 그런 게 있었죠. 대학은 어디로 가셨던 거예요? 그때 연세대학교 행정법 전공하는 곳에 갔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인천에 있는 기동대 소대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계양경찰서에 이제 수사과에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거기 있으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연수원에 갔다 온 후에 경찰청 법무과에서 근무하고, 그 후에 이제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력팀장, 뭐 수사팀장도 하고. 이 강력계 하면 뭔가 약간 범죄도시의 그 마동석님이 떠올랐는데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경찰 출신이라고 하면은 의뢰인들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경찰 출신 맞냐고. 그럼 실제로 조폭도 많이 만나보셨나요? 조폭도 봤죠. 조폭을 잡기도 하고, 뭐 몸에 이렇게 문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쳐들어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수사과라고 하셨는데 네네. 경찰에서 수사과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고소고발 사건들 처리를 하고, 뭐 사기죄라든지 뭐 그런 재산범죄, 뭐 사무소 위조,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주택법 위반 이런 것들은 진흥팀에서 이제 인지해서 수사도 하고. 아니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커리어가 되게 화려하신 것 같은데 동기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 진급을 하려면 동기들을 이겨야 되는 건데 저 경쟁이 되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상위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수들 사이에서 본인 한 대략 어느 정도 있었었나요? 커리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승진이라는 것이 꼭 커리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심사로 승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리어만 가지고 이게 승진이 된다 안 된다, 몇 등에 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승진 발표나기 전날까지도 가슴을 졸이고 그럽니다. 경찰대 출신 분들도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더 힘든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곳.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한 12년 정도 경찰 생활 하셨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제일 힘들었던 직책이랑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경찰청 법무과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사표를 가슴에 이렇게 사표를 넣고 정말로 출근한 적도 있었고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수십 번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경찰청장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서다 보니까 제 상사분들이 그 보고서에 많이 민감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찰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수사하는 분들은 다르지만 본청에 있는 분들은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경찰이라면 나중에 연금도 받고 사회적 네. 지위도 나름 괜찮고 네. 명망도 좋은데 경찰대 출신이면 도대체 왜 그만두신 거예요? 시간 대비 네. 시간 대비 벌어들이는 페이 네. 급여가 변호사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했고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경찰청 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힘듭니다. 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자리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경찰청에 있는 시간을 가족들과의 시간을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도대체 네. 어느 정도로 시간을 써야 보통 이제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9시부터 6시까지가 원래 근무 시간인데 네. 이제 승진을 하셔야 되는 계장님들은 7시 전에 나오시죠. 새벽 7시? 네, 새벽 7시 전에 나오시고 밤에도 뭐 9시, 10시 국정감사 시즌에는 뭐 12시, 1시 뭐 어떤 분들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네, 거기서 또 주말에도 뭐 거의 매일 나오신다고 봐야 됩니다. 주 5일째 아닌가요? 내근 부서니까 주 5일째인데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물론 뭐 토요일만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승진을 목전에 둔 분이라면은 거의 매일 나오시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근무한 시간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럼 하루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무한 시간으로 반봉 시간 포함하면 그 이상 될 겁니다. 정말 궁금한 게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있던 계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경감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럼 네. 경감이라 하면 네네. 그때 받았던 월급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나요? 세금 떼고 네. 평균 잡으면 한 350 정도? 하루에 네. 12시간 14시간에 주 7일 근무하고 350을 받는다고요?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보너스 조금 더 받은 400 정도? 350 많으면 400? 사명감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진했을 때 그 사회에서 이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명예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 경찰복을 벗으신 건가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법 연수원 마치고 나온 친구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제 네. 비교를 하게 되고 시간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고 그리고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생분들 중에 네. 현재 지금 경찰에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신 것 같아요? 대략 한 9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동기생분 중에 변호사가 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그것도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15명에서 조금 넘으려나? 그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우리 영화 내부자들 보면 네. 조승우 씨가 네. 경찰대 출신이었는데 네. 검사로 바꾸셨잖아요. 네. 왜 변호사님은 변호사로 택하신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싶었어요. 사실 검사들은 2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거든요. 서울에 근무하다가 포항에 갔다가 목포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검사 시보를 해보면은 본청 경찰 못지않게 근무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12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12시요? 네, 주말에도 나오고 그만큼 이제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은 것이죠. 시간 대비 효율로 봤을 때 저는 변호사가 더 낫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경찰로 계속 근무를 하면은 부속품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큰 조직 안에서 내가 하나의 부속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의 생활은 사건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게 결정이 되고 나의 결정이 정말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명하복 관계고 검사들도 하나의 피라미드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수임부터 사건의 결론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생활 몇 년 하셨죠? 변호사 생활 이제 4년 좀 넘었습니다. 혹시 네. 그럼 경찰 시절이 그립진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추억은 있습니다. 추억은. 네. 같이 강력팀 직원들하고 밤새서 도둑놈 잡으러 다니고 그랬을 때 추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했을 때 저는 변호사 생활이 더 좋습니다.